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회가 나흘 만에 또다시 코로나에 멈춰 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의 당직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정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치권 일정이 이렇게 전면 중단되고 야당 대표가 곧장 귀가를 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으로 국회가 폐쇄됐을 때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도부 전체 그리고 핵심 당직자 전체가 사실상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확진한 기자와 같이 만났던 사람과 2차로 접촉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마스크를 하고 주먹치기라 그러나요? 그것만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실 당직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국회 본관 1층과 2층만 지금 일부 폐쇄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책위원장실이지만 당사도 있지만 국회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1층, 2층이 일단 다 폐쇄되고 기자실이 있는 이제 소통관까지 함께 일단 폐쇄가 됐는데 예. 국회의장실은 3층에 있지만 박병석 의장은 혹시 모르니까 오후 오찬 일정을 마친 다음에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그 언론사 행사로 갔고,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언론사 행사에 참석하게 돼 있었는데, 같은 당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오후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주호영 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난달 말에 그 출입기자가 그 확진이 되는 바람에, 그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사무실 폐쇄하고, 국회 자체도 의원 회관실까지 한 3, 4일 정도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지금도 방역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따를 텐데 지금 정기국회가 개회돼서 굉장히 국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맞아요. 또 각 당도 굉장히 정치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우리 민생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어쨌든 당직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혹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분간은 재택근무로 정치 일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사무처 당직자들이라든지 국회 경내 근무자들 이런 분들 지금 재택근무 예정이고요.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그다음에 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대변인 이런 분들도 아마 재택근무 당분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당 지도부 전원이 지금 올스톱된 상태가 된 거네요. 이제 상황 봐가면서 이제 검사하고 그러면서 최종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태년 변호사님, 저희가 왜 이 이슈를 첫 번째로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정책위의장실 당직자 확진 판정, 이 코로나 확진자의 간접 접촉을 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거든요. 네. 이틀 전에 야당 찾아가서 당시 통합당 찾아가서 상견례 자리를 해서 간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좀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일단은 자택에 계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라고 하면 가정입니다. 그러면 화면 보신 것처럼 상견례장에 가서 이렇게 간접 접촉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종배 정책위의장이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이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는 전부 다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밀접 접촉이라고 아직까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겠냐, 자가격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회가 두 번째 셧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직자들 있죠, 보좌관들 있죠, 기자들 있죠, 민원인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어떤 위험도의 노출 정도는 일반 회사보다도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 한번 셧다운, 그 다음 또 국민의힘에서 한번 셧다운. 그러니 이게 글쎄요, 앞으로 이제 국회가 할 일이 많고 9월 들어가면은 곧 있으면 정기국회 시작이고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는데 예. 과연 어떻게 이거를 좀 대처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아직 이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 조치는 받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륵 교수님. 네. 일단 정책위의장실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접촉을 했던 이낙연 대표, 간접 접촉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가정의 가적이니까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낙연 대표가 또 공교롭게도 이 뉴딜 정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가 과연 청와대로까지 이 코로나 불똥이 번질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걱정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우려스럽죠. 참 방역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확진을 받았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저렇게 미국의 심장부가 뚫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2차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청와대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더 방역에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청와대가 뚫린다고 하면 한국의 컨트롤 타워가 뭐 상당 충격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방역당국이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위기감이 드네요. 김 교수님 짧게 하나 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까지 어디까지 자가격리와 자택격리의 불똥이 튈지는 결국 이종배 정책위원장이 확진 여부가 그거부터가 먼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직자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확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추모학수를 했던 분들은 다 뭐 자가격리를 하거나 검사를 받아보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렇게 모든 일정이 중단된 국회입니다. 국회 밖도 여전히 코로나 비상입니다. 충남 청양의 한 김치 공장에서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와서 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염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가 큰 폭으로 확산될지 혹은 안정세로 전환될 것인지 가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24%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중에요, 이도원 의원님. 네. 저거 뭐 화면을 좀 볼 텐데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김치 공장에서 집단 감염입니다. 거의 20명 가까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김치까지 무더기로 좀 회수되고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 진행 중인 2차 대유행의 원인이 뭐냐 해서 사실은 지금 8.15에 특히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회를 많이 이제 광화문 집회를 많이 지목을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그 이전에 이제 이태원 클럽 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8.15도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사실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동시다발적인 산발적인 확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덜 했던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청양 김치 공장은 그 이전에 우리가 7월 달에 구로동의 육가공 공장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한꺼번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근무하는 조건이 굉장히 공장은 크지만 일할 때 밀집해서 하고 또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 하니까 아무리 일할 때 마스크를 잘 쓰고 하더라도 생활하는 도중에 굉장히 감염될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세 자릿수 유지하면서 300을 넘느냐 200을 유지하느냐 또는 뭐 오늘은 이제 100대로 떨어졌습니다만 단순히 우리가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나 8.15 집회가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산발적인 확산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약간 좀 교훈을 주는 감염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명이 감염된 거는 그 이런 산발적 감염치고도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질병관리본부의 자막도 나갔습니다만 음식물을 통한 김치를 통한 감염은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이런데도 마스크 안 쓰는 일부 시민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감기 걸리는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데요. 물론 오늘 밤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2주 만에 거의 100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화면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Sore throat, low-grade fever, diarrhea, body aches, mild cough, severe high blood pressure, and loss of taste and smell, as well as shortness of breath. Still short of breath, coughing, just the fatigue and dizziness, headaches almost daily. There were just a lot of nightmares, and that's definitely still affected me.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이게 진짜 조심 또 조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코로나 관련 정치권 소식이었고